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한 전 세계 가치 지향 애국 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뭐 이제 블링켄이 인도에 가서 인도 그 외무장관을 만나고 뭐 가치 지향의 동맹 관계이다. 미국과 인도 사이는 뭐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그 반중을 보이는 시그널을 좀 올리고 있어요. 그러나 저희 세뇌 탈출에서 거듭 말씀드려왔듯이 이 바이든 정부의 그 대중 정책은 안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코로나 책임도 묻지 않고 있고, 특히 중동에서 불장난해가지고 중동을 중국 놀이판으로 만들어 주려고 그러고, 이런 아무 본질이 없는, 안고가 없는 그런 반중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바이든이 이게 종이호랑이 상태 아니냐. 사실은 레임덕 상태다.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그래서 이 깡패 같은, 그러니까 깡패 막가파 행태인데, 그것도 자기 목 조르는 거죠. 중국의 그 깡패 막가파 행태를 이 종이호랑이가 제대로 가발을 못하고 있다. 오늘 그 같은 사정을 좀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이 거의 막가파 행태로 보입니다, 지금. 예, 뭐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는 아주 악마같이 그냥 자국 인민들을 정저우 정주에서 네. 64명밖에 안 죽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뭐 한 2만 명 이상이 희생이 됐는데 그것뿐만 사실은 인재죠. 인재죠. 댐 방류해놓고 14시간인가를 통보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뭐 네. 지하철에서 그렇게 많이 죽었으니까. 지하철하고 이제 터널에서. 네. 어쨌든 그렇고 또 국제적으로도 뭐 지금 특히 뭐 미국에 대해서 아주 그냥 센 말의 펀치를 막 날리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7월 26일 날 텐진에서 왕이와 웬디 셔먼 사이에 회의가 있었죠. 거기서 중국이 좀 상당히 이 정도면은 거의 협박인데. 협박을 한번 좀 짚어주시죠. 뭐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마지노선을 설정을 했어요. 미중 관계 50년 혹은 30년 동안을 보면은 뭐 중요한 부분을 다 했는데 미국이 만약에 이걸 어기면은 우리 참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폭탄을 막 내질렀습니다. 첫 번째가 미국이 우리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흔들면은 참을 수가 없어 이거는. 근데 사실은 이게 중국 자신이 지금 자기의 그 기초를 지금 흔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체제, 지금 중국 사회주의 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성장 동력이 됐던 것들이 다 소진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자, 그러니까 농민공. 그다음에 환경 오염도 이제 더 이상 이제 견디기 힘들고. 이거 시진핑 자신의 말이에요. 그렇죠. 더 이상 환경이 오염을 견디기 힘든 수준에 도달했다. 뭐 시진핑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경제의 문제, 그러니까 이 정부 주도 사회주의 경제의 문제점이 뭐냐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나올 때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의 주요한 인풋 중에 하나가 유 하나 찍어서 뿌리는 건데. 다시 말하자면 빚으로 막 대출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대출을 시켜주면 경제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성장을 별로 안 해요 요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자업자득 그러니까 특히 중국 공산당에 특히 시진핑이 만든 여러 가지 정치 경제 혹은 대외 전략의 문제 때문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한참 그 전에 사실은 장점인부터 이야기를 한 거고 이거는 지금 시진핑하고 전혀 달라요. 근데 뭐 전혀 다르긴 하지만 뭐 본질은 같은데, 본질이 같아요. 근데 그 운용이나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변형을 했는데
이제 시진핑 특유의 사회주의를 건드리지 말아 이거겠죠. 제가 너무 근본주의적이거나 혹은 냉소적인지 몰라도 네네. 저는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뭐 레닌은 뭐 괜찮았는데 스탈린이 잔인했다. 그다음에 뭐 트로츠키는 괜찮았는데 스탈린이 잔인했다. 저거 다 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다 예. 그놈들이에요. 전부 악마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등소평 그다음에 뭐 장쩌민, 후진타오, 예, 예. 시진핑 전부 다 그놈들인데 예, 예. 자기들끼리 이제 권력과 빵을 나눠 먹는 방식이 좀 바뀐 거죠. 많이 바뀌었죠. 예. 근데 본질은 같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왕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자기들 체제를 흔들면 못 참는다라고 예, 예. 말을 했는데 실제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흔드는 그 주범은 중국 공산당이에요. 예. 시진핑 체제. 시진핑 체제고 시진핑이 예. 아주 제1차적인 뭐 책임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또 다른 마지노선은 뭐예요? 두 번째 마지노선은. 그 이제 뭐 경제 발전을 방해하면은 참지 못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중국이 먼저 전 세계에 대해서 특히 미국에 대해서 경제 침탈을 했습니다. 네네. 이게 뭐 거의 전쟁으로 네. 우회된 방식으로 침투하고 강탈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방식으로 했죠.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는 건데 결국은 네. 관세를 가지고 방어한다든지 법률을 가지고 방어하는 건데 그 디커플링이라고 표현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경제, 중국과 네. 서방 경제의 거리를 띄우는 거. 네. 이거 방어 수단인데 이것을 두고서 못 참겠다 그러면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 너희는 너희 스스로 방어하지 마. 우리가 다 잡아먹을 때까지 이 소린데. 그렇지.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노선은 뭐예요? 그다음에 이제 주권과 영토를 흔들면 못 참아. 이것도 예. 사실은 이제 위구르에서의 제노사이드 문제, 최근에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좀 많이 제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타이완 부분에 이제 막 어거지를 하고 홍콩 인권 이제 압살을 하고 이런 부분이지만 사실은 1대1로 남사군도 비행장 설치 그다음에 대한민국 남한 침투 등등등 주권 영토를 사실은 국제법을 어기고 혹은 현대 주권 국가의 기본적인 요소를 어기고 팽창적 그 침투를 하거나 침략을 한 건 중국 자신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제 저런 이제 헛소리의 협박을 듣고서 있으면서도 코로나 진상규명이나 코로나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실세입니다. 부장관입니다. 웬디 셔먼,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49인생 상당히 이제 연식이 된 양반이네. 그러니까 지금 70이 넘었죠. 72이죠. 72인데 원래 좌파 사회운동하던 사람이에요. 사회운동이고 상당히 액티비스틱한 거물이었어요. 멜랜 대학에서 시민운동 그 가지고 석사학위 받았고 네네. 좌파 시민운동이죠.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더 이제 잘 알려지지 않는 게 그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주범인 주택저당권담보부 추가대출 즉 모기지 그걸 관철시킨 연방모기지협회가 출연한 재단에 이사장을 했습니다. 그게 예. 페니메라고 하는 마인가 그 재단에 이사장을 했습니다. 이게 저기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 좀 저거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예. 2008년 금융위기의 주범은 그러니까 주택 저당권 담보부 추가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깡통 대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제가 주택을 맡기고 담보를 제공을 하면 그 은행이 저의 저당권, 저의 집에 대한 저당권을 다른 데다가 다시 맡기고 은행이 다시 돈을 또 빌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돈 빌려온 거 갖고 은행은 또 주택 쪽에 또 대출해줘. 예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 번 쌓이다 보면 우리가 주식 깡통 구매처럼 예. 주식 깡통 구매가 그거 아니에요. 예. 돈 빌려갖고 주식 산 다음에 산 주식을 또 담보 맡겨놓고 또 돈 빌리고 두 번째로 돈 빌린 거 갖고 또 주식 사고 그렇게 해서 깡통으로 계속 도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 저당권 무한 확대죠. 그렇죠. 무한 그러니까 주택 첨가죠.
정권 깡통 대출이죠. 대출이죠. 예. 이거가 누가 한 거냐면 이게 클린턴 때였어요. 그렇죠. 경기 진작시킨다고. 예, 예. 저거를 로비한 데가 어디냐면 바로 연방 모기지 협회입니다. 모기지가 그렇죠. 주택 담보부 대출하는 데거든요. 그렇죠. 예. 그 연방 모기지 협회에서 운영하는 재단의 이사장을 했어요. 별로 나이 많지 않을 때 40대쯤에. 그러니까 저기 모기지 카르텔의 한 그러니까 저게 미국 고위 저기 그렇죠. 고위 금융 카르텔의 인사죠. 금융 카르텔의 그 고위 저 인사죠. 그때 그걸 핵심 로비한 인사죠. 사람이 다른 남자인데 그때 로비해 놓고 그 로비한 액수가 무시무시해요. 로비로 돈 받은 게 수억 달러 돈 받았는데 그거 국세청 IRS에 신고 안 해서 추가로 3억 세금 불인가? 내고 한 그 세금만. 스캔들에 휘말린 남자 이름은 까먹었네. 그 사람이 또 바이든 행정부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독자님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에 좀 적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얘기를 저기 거기 한번 거론했었거든요. 예, 우리 예. 저기 여기서. 그러니까 저 모기지 카르텔들인데 금융 카르텔들. 예, 예. 그러니까 저 미국 좌파의 그 경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인생은 뭘로 시작한 거냐면 이제 오바마처럼 저걸로 시작한 거예요. 저기 뭐야 그 CO 지역사회 지역사회 좌파 운동. 예. 그러니까 사울 알린스키라는 알렌스키의 제자들이죠. 예, 미국 그 좌파의 제자들이죠. 그 사상적. 해놓고 그걸로 조금 이름 내니까 그 다음에는 바로 정파 운동에 들어가서 저런 짓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신분이 상승을 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연줄로 하버드대 교수도 되고 저 사람 무슨 하버드대 교수 될 만큼의 적이 없어요. 예, 예. 그리고 클린턴 정부에서 국무부 차관보로 근무할 때 북핵을 개판친 주역입니다. 볼턴이 그 저 뭐야 쇼먼 그 그냥 유화 정책에 불과한 유화. 유화 정책에 불과한 쇼였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지적을 했죠. 그리고 오바마 정부에서 국무부 차관이었 가지고 그 이란의 핵을 봐주는 그 무기력한 조약 JCPOA의 협상 책임자 이란 핵을 개판친 주역이에요. 주역이죠. 그러니까 저 여자는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저 여성은.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이 됐는데 네. 뭐 전 세계를 개판치겠죠. 저런 걸 잘 아니까 왕이가 그냥 예, 예. 내리스도도 푸고 저 이제 나는 저 관상을 보면 제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까 더 말을 안 할게요. 야시시합니다. 근데 저 젊었을 때 관상이고요. 네. 요즘 이제 70이 넘은 이제 그 노령층이 됐기 때문에 요즘 관상은 이렇습니다. 저는 그 링컨의 말을 믿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관상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어둡네요. 그러니까 저 야시시한 얼굴로 출세를 해서 예. 이러한 그 어두운 걸로 지금 이 세계를 위기 속에 몰아넣고 있는 주역이 되시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이제 왕위의 앞에 앉았으니 왕위 입장에서는 너 뭐 하던 사람이야? 그렇지. 너 이란 핵 그거 개판쳐서 미국 손에 끼치고 그 다음에 북한에 개판쳐서 미국 손에 끼치고 우리 네가 뭐 하는 사람인지 다 알아 하고 갖고 놀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갖고 노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지금 어떤 거대한 정치 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이제 내년 중간 선거 또 다르고 그다음 또 다르고 할 텐데 그러면 지금부터 몸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아까도 보셨지만 그 웬디 셔먼 앞에 놓고 협박을 하는 거 아니야? 막 가는 거죠. 막 가는 거죠. 그게 이번에 이제 그 주중대사, 주미대사, 중국 대사가 이번에 경질됐는데 예. 그걸 보면 압니다. 어떤 인물이 왔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은 미국 뭐 세계 최고 이 대국인데 대개는 미국 그 대사든 아니면 고위직을 가면은 미국 근무 경험이 꼭 있는 사람들 가는데 미 대사관에 그러니까 주미 중국 대사관에 근무 경험이 없습니다. 뭐 다른 또 외교관 UA 근무도 없고 싸움 딱인데. 해외 경험이 있어요. 영국에서만 영국에서만 11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 경험이 없고 다른 그리고 나라도 이제 없고. 저기 본부 이제 외무부 저 본부에서는 이 대변인을 오래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굉장히 터프하고 강한
이 외교관의 연사가 아닌 싸움딱 혹은 중국이 최근에 시진핑이 만든 전랑 외교, 늑대 외교의 그 최전선에서 강한 입을 놀린 사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거 뭐냐면 바이든 정부를 종이호랑이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그래서 저런 사람을 이제 주미 대사로 보내는 거죠. 지금 이제 중국의 그 이런 그 미국을 종이호랑이 취급해서 정말 우습게 보고 막 사건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미국은 지금 정치 격변에 완전히 이제 돌입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 상황을 좀 짚어보면서 그러면 미국과 뭐 하루 이틀 장사할 거 아닌데 내년에도 장사해야 되고 내후년도 장사해야 되고 10년 후에도 장사해야 되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가 그러니까 저 종이호랑이 상태라 그래서 저걸 능멸하고 짓밟겠다고 덤비면은 장기적으로 중국의 이익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간분 이제 막갑하죠. 그렇죠. 네, 뒤는 생각도 안 하는 거죠. 남땡이가 부었습니다. 예. 뒤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그 정치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구조를 한번 다이어그램을 한번 살펴보죠, 뭐 그럽시다. 같이. 예. 우리 백모 선생님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여러 번 그걸 입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22년 그러니까 내년 11월 중간 선거는 민주당이 폭망할 거다라고 하는 게 폭망가게예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거의 뭐 예. 구조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바이든 뭐 치매다 아니다 뭐 여러 번 뭐 했지만 건강 위기가 민주당 내에서도 이건 조금 견디기 힘든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카말라로 넘기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국민의 반감은 카말라에 대해서는 60%를 넘죠. 그러니까 이건 64%요. 64%죠. 그러니까 카말라가 트루만 같은 사람이었으면 그렇죠. 루스벨트가 80일 만에 숨졌단 말이에요. 대통령 당선되고. 그 부통령 트루만한테 넘어가서 나이스하게 처리가 됐어요. 지금 부통령이 트루만 같은 사람 같으면 바이든을 주저앉히고 나이스하게 수습이 돼. 그렇죠. 근데 지금 부통령 카말라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감을 가지는 국민의 비중이 64%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리가 안 되죠. 처리가 안 되죠. 이걸 주저앉힐 수도 없고. 굉장히 바이든은. 위기적인 상황에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국내 정책을 도저히 참 상식적인 상황에서 이해가 안 되는 소위 실패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예. 그 프래킹 맞고 석유 또 여러 가지 또 해킹 당하고 그래서 수입가 지금 팍 올라가고 물가 인플레이션 그 이야기했듯이 그 석유하고 식량하고 뺀 다른 코어 인플레이션이 지금 치솟고 있고 그다음에 범죄는 말할 수 없이 경찰이 그 역할을 못 하니까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국경은 아주 선택적으로 특히 이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멕시코 국경에서 들어오는 거는 여전히 그 카요테 등등등 해서 엄청나게 지금 유입이 되고 또 그 관리도 안 되고. 그 우리 시청자님들 위해서 코요테를 설명을 드리면 그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밀립국을 주선해주는 브로커들. 그러니까 불법 월경 브로커들을 코요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국내 정책이 지금 그러니까 멕시코 불법 월경의 숫자가 100만이 넘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추정되죠. 지금 바이든 집권 6개월 만에 100만이 넘었다. 그래서 국내 정책은 완전히 지금 실패로 봐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국제 정책도 이게 실패의 연속인데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이제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는 아니지만 특히 미국, 뭐 영국 뭐 등등 해서 저기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이에 곧 뒤따르는 게 우한 폐렴 혹은 우한 코로나가 중국에 명백한 책임이 있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발언했고 중국 정부의 여러 가지 실수든 의도든 간에 책임 추궁이 지금 비등하고 있는데 바이든 정부는 저걸 지금 외면하거나 혹은 배제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그 이란과의 JCPOA 이란과의 그 핵 협상 부분을 숨통을 그걸 이제 일단 스톱을 시켜서 중동에서 불장난을 한.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은 그거죠. 트럼프가 JCPOA를 탈퇴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강하게 밀어붙였죠. 그렇죠. 그런데 바이든은
JCPOA로 복귀를 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려고 해요. 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건 뭐냐면은 이란 숨통을 틔워주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중동을 이란에 다시 내주겠다. 중동 불안정하게 만들겠다. 그렇죠. 네. 왜? 그래야 중국에 와서 중동에 찝쩍거릴 수가 있게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야 오일 카르텔들이 돈을 번다. 그렇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중동 불장난을 심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쿠바에서 요새 민주화 시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민주화 시위에 대해서 쿠바 카스트로 정부가 실탄을 쏘고 있는데 예, 예. 학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샷다마우스 하고 있어요. 샤트마우스. 우리 조중동처럼 우리 조중동이 신문보도 하나도 없죠. 쿠바. 없죠. 네.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희한한 인간들이야. 그 다음에 이제 그저께 페루에서 공산주의자가 예, 예. 대통령에 취임을 했어요. 성공을 했죠. 공산혁명에. 그러니까 무혈 공산혁명이 일어난 셈이에요. 네, 부정선거 시비가 있는데 4만 표 차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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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꼼짝 못하고 그냥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 정책이라는 게 개판이 나 있는 상태죠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뭘 하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스스로 제기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2022 그 중간선거 폭망에 그러니까 세 가지 이유가 하나가 이제 바이든 정신건강 위기 및 카말라 해리스에 대한 국민의 반감. 두 번째가 국내 정책 실패. 세 번째가 국제 정책 실패.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있어요. 한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관제 악마의 내러티브를 끊임없이 그리고 사회운동 그 좌파들을 통해서 시키도록 하고 지식인을 동원을 하고 하는 소위 말하자면 의식의 세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기계부 변화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젠더 평등을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비판적 인정인 등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의식을 지금 거의 미국의 정치 선거 의식을 거의 해체를 시키고 이 국내를 분열시키는 그런 내러티브를 양산을 하고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악마의 내러티브 자체는 뿌리가 한 30년 이렇게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 깨좌좀 혹은 교수 혹은 이른바 좌파 시민운동 하는 애들이 떠드는 거는 뭐 그러려니 그렇죠.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정부가 나서서 주도를 하니까 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전 세계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BLM 깃발 걸어라. BLM 깃발 이거는 CRT거든요. 비판적 인종이란 Critical Race Theory.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예 제도와 백인 우월주의가 미국과 서방과 현대 문명에 뿌리고 또 그것을 지금도 그것이 지금도 깊게 작용하고 있다. 예, 예. 이게 이제 CRT죠. 그 다음에 바이든 집권하자마자 바로 성전환 시술, 수술도 아니에요. 약만 먹어도 돼요. 그거를 받은 남자는 여성 스포츠에서 뛸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젠더 평등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자들이 이러한 악마의 내러티브를 관제 차원에서 풀고 있는 게 문제예요. 엊그저께 오바마가 이끄는 오바마 재단이 예, 예. 오바마가 직접 갔어요. 직접 가서 그 NBA에 있는 그러니까 NBA가 아마 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일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 NBA 미국 농구 협회의 흑인 선수들이랑 쎄쎄쎄하면서 아프리카에 젠더 평등을 이제 수출하자.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들이 원래 이런 거는 대통령급이나 전직 대통령급에서 하던 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정부 차원에서 하던 게 아니에요. 그냥 좌파 애들이 하던 건데 이걸 정부가 나서서 막 그 나발을 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반발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거는 중간선거 폭망각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좀 이 글로벌리스트 바이든 세력이 이게 예. 종이호랑이가 완전히 돼버린 까닭을 조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저런 중요한 그 상황에서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22년 그 선거가 참패가 된다라는 전망과 지금
아주 중요하게 튀어나오고 있는 게 부정선거 이슈입니다. 이미 레임덕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문제고, 이게 이제 특히 부정선거는 아리조나에서 두 번째 재검표를 마쳤죠. 근데 선거 직후에 개표까지 하면 전체는 3번 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바로 종합 보고서 작성을 시작을 했죠. 조금 있으면 나올 거고. 근데 이게 아리조나 상원이 주도한 조사예요. 오디세이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마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최초의 권한 및 책임이 있는 기관의 종합 보고가 20년 그 대선에 대한 그 보고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발표되면은 아마 국내 정치가 굉장히 그 뜨겁게 달려오를 겁니다. 폭풍이 일어날 것 같아요. 특히 바이든 정부에 대한 그 바이든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치명타가 나올 것이 예상이 돼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트위터죠. 빅텍이 아리조나주 상원의 조사 작업, 즉 그 조사 작업에 대한 공식 트위터 계정을 지금 폐쇄를 시켰습니다. 네, 아리조나 오딧이라는 오딧, 예. 계정에 예, 아리조나 예. 오딧이라는 예, 예. 계정을 폐쇄시켰어요.